자, 요거는 좀 보시다시피 이제 니케이 아시아에 나온 기사의 도표인데, 뭐, 엔비디아가 거의 뭐 독점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림이죠. 2023년과 24년 1분기의 매출에 대한 어떤 비교죠. 비교인데, 인텔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겨우 5%, AMD도 잘했어. 80%인데 역대급으로 이렇게 잘하니까 이런 흐름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어 지금 어떻게 보면 1위는 거의 1위 얘랑 싸우는 게 아니고요. 엔비디아랑 싸우는 게 아니라 2위 자리를 놓고 지금 이 둘이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또 그 ASR 맞춤형 칩을 제작하려고 하는 쪽 또 달려들어서 2위 경쟁을 하는 거죠. 다른 서로 남은 뭐라 그러죠? 이 80%든 뭐 90%든 어쨌든 한 조각이든 피자 한 조각이든 피자 두 조각이든 그거 놓고 이제 그 밑에 애들이 싸운다. 이런 음, 의미로 지금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AI 칩에 대해서 AMD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2위 그러니까 1위를 위협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든 2위라도 지켜내야 된다. AMD는 그러니까 그렇게 음, 좀 봐야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독주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버의 그 GPU의 AI 그 가속기가 엔비디아 독주가 되니까 전부 어디로 튀냐 지금 방향이 그 엣지 그러니까 로컬 AI로 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데 지금 다들 클라우드 기반,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이야기를 안 하고 최근에 전부 로컬 AI, 그러니까 엣지, 뭐 온 디바이스 이쪽으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지금 막 싸우는 중이죠. 그래서 그 PC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이 보이고 있는 거죠. 어, 그 가운데 뭐 다들 또 참여하는 그 쪽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어, 지금 이 코파일럿 PC 내놓으면서 예, 뭐한 5천만 대, 그러니까 그 발표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한 5천만 대 팔 수 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음, 5천만 대 진짜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5천만 대라고 했으니까 그쵸. 이쪽으로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고, 그다음 인텔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2028년경이 되면 전 세계 PC의 80%가 AI 가속기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다들 바꿀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PC를. 아, PC를 AR PC로? 네, AI 어, PC로 다 바꿀 거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인텔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자체적으로 지금 4천만 대, 그러니까 소위 말 AI PC용 칩을 4천만 대, 뭐 그다음에 25년까지 1억 대, 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인텔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뜬금없이 분위기가 그러니까 엔비디아 너는 그냥 너 혼자 알아서 하고 나머지는 이제 막 나머지가 싸우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그 PC 시장에 대한 회의론도 있고요. 저도 그렇게 쉽게 바꿀까요, 이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음, 이렇게 칩이 좀 들어가고 좀 비싸질 거 아닙니까? 그죠? 가격도. 음, 그래서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발전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고. 또 하나는 또 이제 경쟁하는 게 뭐 추론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엔비디아한테 도전할 수 있는 부분은 추론이다. 그러면서 추론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이 추론이라는 게 원래는 그 저장된 파일을 검색하는 이 그 과정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그 소위 말하는 맥락이 말이 되는 거를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능적인 답변을 생성하는 그런 쪽으로 갔는데 이걸 그 젠슨 황 CEO가 애널리스트한테 추론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그때 이거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것도 엔비디아가 잘하는 게 이건 거죠. 40% 매출의 40%라는 게
이 추론이라는 게 현재 이 맥락에 맞는 부분에 대한 그런 답변이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뭐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렇게 막 뺏기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추론은 일반적으로 리소싱이나 뭐 전력이나 이런 게 덜 까다롭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AI가 뭐 확장되려면은 당연히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그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걸 활용하려면은 그 대상은 기업이지 개인은 아닌 것 같고, 그걸 잘 하려면 이제 추론이 잘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기업들도 자체 모델 훈련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추론에 관심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체 모델에는 돈이 많이 드니까 추론 쪽으로 많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추론 쪽에 강점이 있다고 말하는 인텔의 가우디 3나 뭐 MI300X 뭐 이런 데도 달려들고는 있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 봐야 됩니다. 이 둘도 이제 그 추론 칩을 하려고 하지만 일단 엔비디아가 40%를 데이터 센터 매출의 40%가 추론 쪽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또 잡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제슨 왕이 한 이야기가 이거죠. 경쟁사의 칩이 공짜라고 해도 충분히 저렴하지 않을 정도 않다. 그러니까 이걸 공짜로 너 쓰라고 나눠줘도 이게 저렴하지 않다고 하는 말은 뭘까요? 그만큼 경쟁력이 없다는 뜻이 뭔가 아웃풋이 그렇게 안 나온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이 엔비디아 요 뒤에 그 놀라웠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할게요. 보통 그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포워드 향후 EPS가 50달러. 50달러가 언제 되냐? 사람들 다 아, 이걸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50달러 EPS요? 네, 50달러. 어, 네, 한 3년 뒤? 지금 되게 보수적인 거예요. 진짜. 공격적인 사람 네. 1년. 그 1년, 다음에 1년. 그 다음에 오, 중간이 한 2년이에요. 근데 오, 이제 네. 1년까지는 하여튼 뭐 1년에서 2년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다들 이거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뒤에 뭐 말하겠지만, 여기 50에다가 곱하기 멀티플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주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2000까지, 성정모 연구원이 200달러에 팔겠다는 그 꿈의 가격에 도달할 아, 수 있어요. 200에 판다고 했어? 네. 야, 네. 진짜. 네. 그래서 더블을 내겠다. 땀을 내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50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50까지 EPS가 상승하려면 이런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배경에는 음, 이제 블랙웰이 조기 출시되는 부분이죠. 한 분기 당겨졌잖아요. 원래는 음, 뭐 매출로 잡히는 게 25년에 본격적으로 잡힐 거라 생각했지만 24년에도 좀 잡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당초 예상치에 포함 안 됐던 이 블랙웰 시리즈가 올해 매출에 잡혀서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요거. 그러니까 음, 장기적으로 보면요, 뭐 그냥 계속 EPS에 올라갈 수 있지만 일단 주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에 잡히면 EPS가 좀 더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하반기에 이 재무 상태를 크게 향상시킬 가능성이 꽤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가 아, 그 ASP 평균 판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H백은 계속 그대로 팔잖아요. 에어포켓 음, 없다고 있으니까. 그 강력한 수요 있고, 그다음에 H200도 지금 공급이 제약되면서 또 그대로 팔고 있기 때문에, 아, 그대로 ASP가 올라가서 수익성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 요구에 있는 거죠. 그거에는 어제도 말한 이 수요의 역학이 있습니다. 강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은 제약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EPS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가 어제 그 아리스타를 그 완전히 눌러버린 그 네트워킹 부분에 스펙트럼 X가 1년 내에 뭐 이제 나오게 되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이제 그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매출이 이 정도 올라오면은 또 도움이 돼요. 또 하나는 현재 그 GB200 MVL 그 72 요것도 잠재력이 있는데 이것도 25년에 출하가 시작되면은 네트워킹 매출을 더욱 강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여기가 이 부분이 또 하나의 성장의 한 축이 돼요. 뭐 레이어는 이제 뭐 이런 쪽 하나의 축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기준으로 포워드 EPS가 50이 되면 현재 가격으로는 PR이 20배잖아요. 그죠? 네, 예. 네, 20배가 되니까 상당히 이제 그 이거를 소위 말하는 애널리스트가 이걸 추정을 할 수 있으면 빨리 추정하게 되면 PER이 확 떨어지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잠재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불 케이스로 좀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올라오고 ASP가 상승하면 이 저평가되는 그런 그 흐름으로 가게 되고 만약 잘못될 경우는 또 뭐 있냐? 자본 지출에 대한 소위 그 티어 1급이나 뭐 티어 2급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자본 지출을 그러니까 블랙웨이를 많이 산다고 했다가 중간에 취소하는 일은 없겠죠, 그죠? 음, 하여튼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자본 지출 감소에 대한 뭐 인프라 투자에 대한 감소 이런 건 단기간에는 없을 거니까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좀 적어 보이긴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하락 케이스보다는 상승 케이스를 좀 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제가 이걸 쓰고 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네. 목표가를 1320으로 올리면서 다시 이제 그 바이를 재확인했는데 이 근거가 비슷해요. 다들 이제 그래요? 다들 여기 미래 주당 순위 EPS 전망을 여기는 2년 내에 이정 추정치인 35달러에서 50달러를 초과할 걸로 예상한다. 그러니까 2년 여긴 중립적인 2년이에요. 2년. 그러니까 어, 2년 이내니까 26년이 가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50달러 가면 26년 포워드를 당기면 25년에 어떻게 됩니까? 이 포워드는 당겨서 써야 되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예, 예. 25년 주가는 포워드 EPS 50을 근거로 삼는 거예요. 그죠? 예. 거기 이제 멀티플 얼마 주냐가 이제 문제인 거죠. 와. 그러면 이 35에서 50으로 올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근거는 AI 가속기 시장의 지배력, 이게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기 때문에 이 지배력을 가진다. 그래서 엔비디아를 아무도 이제 침범하지 못하는 거죠. 그다음 이 그 시장 규모가 또 커지는 거. 그러니까 이 AI 가속기 시장이 1000억 달러, 24년에 약 1000억 달러인데 27년에 2000억, 30년에 3000억. 지금 두 배, 그다음에 뭐 30년까지 세 배. 이렇게 이제 커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 소위 말해 이렇게 커지는데 점유율은 80% 가져가면 어마어마하게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엄청난 그 잠재력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또 하나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된다. 또 하나는 어제 그 1년 주기로 제품을 그 신제품을 출시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말을 이제 일관된 로드맵을 통해서 이 신제품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보장한다. 이것도 그 상당한 큰 이점이 아니라 강점이죠. 강점 이상이죠. 경쟁사들은 엄청 피곤한 겁니다. 그 뭔가 이제 엔비디아보다 좀 이렇게 나은 걸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들 막 준비하고 있는데 신제품 나오고 그 자기들 걸 내면 자기들 건 막 뒤에 그 후순위로 밀리는 거죠. 그런 식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아까 그 바이를 재확인하고 밸류에이션을 지금 보시면 그 25회계년도
26, 27까지 EPS 멀티플이 어, 올해 12%, 그 다음에 21%, 21% 증가해서 멀티플이 52.75, 56.39, 43.37.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올릴 수 있다, 멀티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곱하는 게 아니라 얘를 거꾸로 올린 거죠. 그럼 이걸 역으로 환산하면 어, 이제 $50가 2년 내에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럴 때 20배의 P 레이쇼가 지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특히 이제 블랙웰 제품 채택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자, 그다음에 이제 긍정적 요인은 뭐 매출 성장이죠. 당연히 매출이 확 늘어나는 부분. 그다음에 현금 흐름도 2년간 1,200억 달러 이상의 프리캐시 플로우를 창출하는 거. 마진도 이제 지속적인 마진을 유지하는 부분. 고마진 가져가는 거. 위험은 이제 마진이 그 어제 장 부장님 이야기했지만 뭐그 로스 마진이 정점을 찍은 것 같잖아요. 그 이상 나오기 어렵다. 그렇죠. 7, 예, 8, 9. 그런 그렇게 높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나머지 이제 뭐 자동차 부분, 엔터프라이즈, 게임 이런 쪽은 둔화될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소위 말하는 블랙웰 전환하는 데 있어서 블랙웰로 가려면은 또 투자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 빅테크나 데이터 센터들이 CSP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를 여기서도 이제 혹시나 위험이 있으면 이런 거죠. 중간에 뭔 일이 있어가지고 어 이걸 지연시키거나 연기시키면 실적이 이제 출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근거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어 이게 그 시스코 뭐 이분의 그 전 시스코 CEO 이분의 말을 믿을 수는 뭐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는 그거예요. AI가 10년간 주식 시장을 주도할 거다. 그러니까 맞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AI를 그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리고 또 한 5에서 10년 동안 꾸준히 투자하면 매우 좋은 성과를 거둘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고 있어야 되죠. 하나는.